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킹왕짱 물건 해설 시간 중에 하나를 골라봤어요. 항상 이 보면은 경매 결과 핫 이슈에서 제가 이제 항상 방송 소재를 잡는데요. 오늘 잡은 물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최다 경쟁률 있는 24명 아파트. 요즘에 이제 서울시에 이제 그 부동산 억제 정책을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오른다. 누를수록 오른다. 이런 어떤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 1월 달에 있었던 킹왕짱 세미나, 킹세나, 원래는 이제 토요 알토란 특강으로 진행이 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설명하는데 말이 좀 많아져요. 원래는 이제 협회만 있었을 때는 협회만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킹왕짱 옥션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킹왕짱 옥션에 맞춰서 세미나 이름을 바꾼 거예요. 킹왕짱 세미나라고.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킹세나 이렇게 이제 제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킹세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킹세나가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킹세나건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종합공지란에다가 이제 그 킹세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공지를 올립니다. 이렇게 보면 더보기 해놓으면 킹세나 후기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은 1분짜리 이제 그 소개 영상이 지금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오셨던 분들의 어떤 그 교육 분위기죠. 이렇게 좀 찍어 놨습니다. 왜 후기 영상이 안 뜰까요? 좀 여기 뜨는구나.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곳에다가 계속 공지를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1월달 킹세나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가 이제 2월 킹세나는 이제 2월달 여기 있죠? 킹세나 후기도 있지만 공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그 킹세나 다음 주제도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경매 결과 핫 이슈 최다 경쟁률에 있는 이 서울시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요즘에 그 킹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도에 있는 부동산의 규제 정책이 굉장히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하고 굉장히 확연히 다르다라고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놨는데, 그 1월달 킹세나는 팟빵이나 유튜브에 40분밖에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 이렇게 그 방송을 나는 그 방송 안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경매 교육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고급 지식란으로 오시면 킹왕짱 세미나에 대한 강의가 여기 올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유료 강의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1, 2, 3, 4강에서 총 90분 정도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듣고 싶으시면 여기를 들으시면 되고, 그때 제가 했던 교육 자료는 교재 다운받기를 클릭하시면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는 또 교재를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재 다운받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교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옛날부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강의를 하게 되면 교재를 업로드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게 원래 저의 계획이었었습니다. 자, 요렇게 킹왕짱 세미나에 대해서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2018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 부분에 강의를 드리면 이제 그 달라지는 제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한 언급과 킹왕짱 세미나 언급을 왜 했냐? 여기에는 서울시 아파트가 우리 그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규제를 하고자 싶은 것이 바로 이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8.2 대책 이후 작년도 8월 2일 날 내세웠던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아파트는 왜 더 오를까요? 왜 더 오를까요? 그죠? 이상하게 풀을 건들면 뱀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그런 걸 타초경사라고 하는데, 타초경사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통상 하죠.
원래 잘 오르지 않았죠. 조금 오르다가 누르면 확 오릅니다. 희한하다 이게. 원래 이게 약도 그렇습니다. 병이 날 때 약이 병을 확 누를 정도의 약을 쓰지 않으면 어설프게 건드려 놓으면 덫이 나죠. 상처라는 게 덫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이치가 그래, 이치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때 정부는 왜 부동산 실패했냐면 그 정부 자체에서 규제책은 하루가 멀다하게 내놨지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명박이가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재건축 뉴타운 제도를 터뜨려 버리니까 이게 오르지 그러면 규제 때문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규제를 하고 지방 정부는 규제를 풀고 그런 엇박자가 많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그 서울시장이었고 노무현 정부가 중앙정부였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같은 민주당 소속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은 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초창기니까 누르니까 튕겨 오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 지금 보면 최근에 비트코인 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을 어설프게 펼쳐가지고 분명하게 도박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누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억제하지도 못하고 살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표는 표대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운영 정책을 쓴 거는 분명한 실수죠. 많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지지율이 확 떨어졌던데 어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생일인데 생일 선물 치고는 지지율이 한 10몇 프로 떨어져 버렸죠. 그게 다 어떤 거냐면은 일관성에 관한 문제고 누를 때 확 눌러주지 않고 규제를 어설프게 하면은 어쨌든 표는 떨어진다. 인기는 없어지는데 규제는 어차피 떨어질 표라면 규제라도 세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저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가타부타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죠. 세금 오르지, 대출 안 해주지. 그런 거죠.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왜 누르는데 아파트는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르니까 내가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고민한다, 이게 통상.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이 반영된 게 이 오늘 설명드릴 서울시 아파트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규제를 분명히 하는데 노무현 때처럼 반등하지 않을까? 그럴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정권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규제 정책이 강화되지 1, 2년 하다가 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 이익을 언론에 공표하니까 재건축이 시장이 확 죽었잖아요. 그죠? 자, 보유세 올려버리면 부동산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 건드려 놓으면 또 이제 그 정권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참 이도저도 못할 일이 이 부동산 일이죠. 자, 보겠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최다 경쟁률 24명인데 여기 보시면은 6억 2천, 그죠? 6억 2천이다. 그죠? 6억 2천이 최저가죠. 6억 2천. 6억 2천이 최저가인데 그 다음에 8억 낙찰가는 8억 2천.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를 더 높게 쓴 경우가 되겠네요. 그죠? 2억 정도가 더 올랐다. 이게 하이라이트가 사라지지? 그쵸. 원래 이게 계속 떠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요게 뜹니다. 요게. 예, 요게. 자, 보면은 목동의 성원 아파트 이렇게 돼 있죠? 목동의 성원 아파트. 목동에 성원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를 보십시오. 제가 아직 펜슬은 오늘 낙서를 안 할 생각으로 펜슬을 저기다 놔둬버렸네요. 마우스 움직임을 잘 보십시오. 양천구 목동 926-8 목동 성원 아파트 101동 11층. 예, 11층. 그 다음에 7억 8천이 감정인데 6억 2천 돼 있죠? 한 번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84제곱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지권은 뭐 아파트 이 정도 대규모 단지면 대지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죠. 자, 그 다음에 기일 현황은 1월 24일 날, 지금 1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낙찰이 된 거예요. 8억 2,300, 2억 정도를 썼네요. 그리고 입찰은 24명, 이렇게 24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붙은 거죠. 엄청나게. 자, 그 다음에 뭔 규제가 있는가 이렇게 쭉 봤더니 근저당은 우리은행이 6억 1천만 원, 그죠? 말소 기준 등기는 6억 1,200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면은 6천만 엔이죠. 이걸 엔화 대출한 거네요. 그죠? 엔화 대출이 은근히 많습니다. 일본의 야쿠자 자금이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엔화 대출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환율이 변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은 나중에 변제할 때 7억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환율이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 뭐 이제 5억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지금 적용 환율이 1,021원인데 만약에 이게 간단한 말로 500원이다 그러면은 6천만 엔을 빌렸지만은 한국 돈으로는 3억밖에 안 되는 수도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엔화 대출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그 병원 쪽에서도 의사들이 엔화 대출 많이 갖다 씁니다. 이게 중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부채가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독특한 경우죠.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게 84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 정도 되는 평수입니다. 이거는 평형으로는 한 32평, 33평형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 실제로도 이렇게 8억 될까? 감정이 7억 8천인데 실제 호가는 어떨까? 이게 저평가가 돼 있나 보다라고 얼핏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저평가가 됐으니까 8억 2천을 썼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권리관계는 빤한데 먼저 위치를 한번 보면 목동 성원 아파트가 어디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게 목동역이 있어요. 이 마우스 움직입니다. 손이. 그 다음에 여기가 오목교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이제 크게 중앙 정도에 있는 대로변 옆에 있는 길입니다. 집이죠? 잠깐만요. 이렇게. 자, 보면은 이 목동역에서 여기까지 이제 나오죠? 목동 성원 아파트가 이 모퉁이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 있는 대원 칸탑이라고 목동 아이파크보다 통상 입지는 이쪽이 학군이 좋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군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죠. 모군 중학교하고. 그래서 길 하나 건너면 이제 초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군의 영향을 받는 이 지역은 통상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동 여기 본권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 근처에는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표시는 근처의 그 경매 물건입니다. 그죠? 근처의 경매 물건들의 표시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아파트, 목동 성원 아파트가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자, 보면은 목동 성원 아파트 여기 보면은 200세대 집이죠. 200세대 총 15층 정도고 제가 이제 그 알아보니까 노얄층이 몇 층이냐 그랬더니 그냥 저층하고 탑층 빼놓고 노얄층이에요 라고 언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얄층 그러면은 한 중앙층에 7, 8층, 15층이면 7, 8층을 노얄층으로 했는데 이것도 시대가 바뀌면 또 많이 바뀌어요. 요즘에는 저층과 탑층을 빼놓고서는 웬만하면 그냥 노얄층으로 평가를 하던데요. 아까도 보면 15층이니까 사장님이 볼 때 노얄층이 몇 층 정도 보십니까? 그랬더니 7층, 8층, 9층, 10층, 12층까지도 노얄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중간층을 노얄층으로 다 본다라는 거죠. 뭔 노얄이 그렇게 많어. 그죠? 그만큼 이 시류가 바뀐다. 조사를 해보면. 여기 보면 97년도 산이죠. 97년도 산입니다.
그래서 97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된 건물입니다. 20년. 매매는 7억 7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평수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야, 왜 이렇게 비싸게 낙찰받았지? 해가지고 실거래를 한번 본 거예요. 실거래. 실거래를 봤어요. 실거래 어딨냐? 응? 실거래를 제가 꺼버렸나 보다. 꺼버렸나 봐요. 잠깐만요. 그 이력이 있을 거야. 실거래가 여기 있네요. 실거래. 그냥 제가 그냥 지금 다시 찾을게요. 실거래 신고는 우리 킹왕짱 옥션에 경매 물건 추가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아파트 실거래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껐을까?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2017년도를 보겠습니다. 2분기로 해서 서울에 이건 목동이죠. 양천구 목동 단지 전체. 그 다음에 목동 성원 92628 여기 나오죠. 자, 59제곱미터가 있고 지금 이거를 제가 본 건 2017년 2분기예요. 3분기에 혹시 있나 볼까요? 3분기에 목동성원 92628 예. 보면은 114제곱미터가 8억 6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분기니까 몇 개월 전이죠. 8억 6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84제곱이죠. 그러니까 7평 정도 더 큰 아파트인데 8억 6천에 지금 거래가 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그러면은 작년 4분기 한번 봅시다. 실거래가 시스템 반드시 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있죠? 114제곱미터가 9억 1천으로 올랐어요. 그죠? 작년 7월 기준이 아까 보면 8억 7천인가 됐었다가 11월에 되니까 어때요? 8월 7일 즉 파리 대책 이후에 조금 오르더니 11월 되니까 한 5천 이상 또 올랐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책이 발표되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더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정책이 반영되는 그 시점 대비해서 미리 사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리 내가 사서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물건이 품귀 현상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작년 11월에는 9억 1천까지 올랐어요. 114제곱이. 그러면은 우리는 84제곱미터죠. 이 목적물은 8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얼마 정도일까? 이게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게 아까 그게 9억 1천인 거 보면 이걸 8억 2천에 산 거 보면 아마 8억 5천 정도는 되겠네? 라고 톱밥을 굴리기가 좋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방송하기가 뭐 해가지고 전화를 몇 군데 돌렸어요. 전화 웬만하면 잘 안 돌리는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지하철 앞에 있는 부동산하고 성원 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을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제가 두 군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이 일대는 지금 보세요. 여기 일대가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일대 2블럭.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년 동안 계속 떨어진 적은 없이 올랐답니다. 떨어진 적이 없이. 일종의 이제 학군덕이 있어요. 결국은 여기도 보면 연산 고등학교, 양목초, 그 다음에 여기 진명여고, 그 다음에 서정초,
그렇게 초등학교하고 이 학군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데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잘 안 떨어지다가 파리 대책 이후에 조금 더 올랐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그 의견이고, 특히 이 목동 성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20년 됐고 여기 뒤에는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조금 그런데 학군도 그걸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원 아파트에는 1년 동안의 거래가 이렇게 특히 84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그리고 물건 자체가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매물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은 지금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작년, 재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거래된 게 1개나 2개 있는데 최근에는 더더군다나 84제곱 자체가 거래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한 8억은 하겠냐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8억 5천은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는 거래가 안 됐지만 이 블록에서 유사한 매물이 8억 5천에 거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부분 그 금액에 따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를 그럼 최근에 한 1억 가까이 올랐다 치자. 그러면은 그게 오르는 게 현실화 되는 거냐, 팔리긴 파냐. 그랬더니 이쪽 부동산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가끔 있어서 그때면 삽니다라는 주의고, 이쪽에서는 내놓으면 팔리긴 하겠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라는 것은 팔리는 거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 아파트 흔히 환매성이 강한 이 곳에서조차도 일단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가가 오르는 겁니다. 호가가.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로 질문을 하기를 팔고 나올 때 나는 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부동산 정책이 너무 심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오르는 덕을 볼까요? 그랬더니 다 이분들의 말씀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다. 알 수가 없고 TV에 나오는 전문가들 말도 다 틀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예측을 해드려 볼까요? 지금 이분은 8억 2천에 샀잖아요. 8억 2천에. 그죠? 8억 2천에 샀어요. 그러니까 아예 실거주면은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8억 2천에 사버리면은 이제 3% 정도, 이전비 관련해서 들면 한 2,500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 5천 정도가 내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8억 5천에 팔고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8억 5천이 다 들었으니까 8억 5천에 팔면 원가죠? 그죠? 원가예요. 그러니까 8억 5천 이상에 팔았을 때 1,000만 원씩이라도 만져보는 거죠. 그죠? 8억 2천에 사서 이전비 한 2,500 들어가면 총 돈이 8억 5천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8억 5천에 팔면 안 되지 이거는. 그러면은 버는 거는 한 개도 없어지는 금액인 거죠. 그러면 더 오를 거를 기대하냐라고 보기에는 더 오르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오르는 거 이후에 지금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규제 정책들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이제 아직 신 DTI 적용도 1월 1일부터나 이제 시행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4월부터 시행되는 규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 같은 거가 더 강화가 됩니다. 4월부터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도 중과가 되는 것도 시행되고, 그래서 이제 보유세까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1등은 했지만 과히 아름다운 승리는 아닐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고요. 대출을 안 끼고 살 리는 없잖아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등기 한번 떼보시죠. 그러면은 결국은 또 금리가 좀 오르잖아요. 대출 금리가. 한 8억에 낙찰받았으니까 50%인 4억만 낙찰돼도, 4억을 대출 받으면, 4억을 대출 받으면 요즘에 이제 한 4%까지 올라가니까 1,600, 한 달에 한 130 정도는 주고 살아야 되고, 이전
비가 아니고 관리비 한 30 정도 주면 한 170만 원 정도는 내고 살아야 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월세 주긴 좀 그렇고, 물론 이제 전세로 한 6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세로 빼고 보유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보유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내 돈은 한 2, 3억 들어가는 거죠. 그죠? 대출 없이 차라리 전세 6억 5천 끼고, 내 돈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라고 보면 2억 투자해서 보유하면서 향후에 한 5천이든 1억이든 오르면 좋겠다라는 기대 심리하에 샀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재밌는 걸로 두 건의 그 매물이 아까 보면 이 물건을 이렇게 탁 치면은 매매 두 건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매매 두 건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같은 101동이고 11층인 거 보면 이거 딱 봐도 경매 물건 같은데, 그래서 경매 물건을 누가 싸게 집주인이 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대운공인하고 대진 부동산 중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두 명에서 두 개 업체에서 이 물건을 내놓은 거죠. 그러나 저는 지금 두 군데에 전화를 해보니까 8억 초반 정도를 다 예측해요. 딴 데선 8억 한 2천, 8억 1천 보고 있고 어떤 데는 8억 5천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을 지금 8억 2천에 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어떤 시세 차익보다는 미래 차익이 있을 걸로 예측한 연후 그 예측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진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자,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6억 3천이 있길래 저는 이게 집주인이 싸게 내놓고서 빨리 팔아치우려고 했나? 라고 이렇게 슬쩍 봤더니 여기에는 대출이 뿐만 아니라 가압류가 2억 얼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집주인이 내놓기에는 마진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주 자금이 없는데 굳이 6억 3천에 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최저가가 6억 2,400이고 이들이 내놓은 부동산 가격이 6억 3천이라는 점이 좀 절묘하죠. 그래서 집주인이 내놨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전화를 직접 돌려봤어요. 여기 두 군데 여러분들도 전화 돌려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해봤더니 이게 경매 컨설팅 업체에서 내놓은 물건이었던 거예요. 전화를 여기는 안 받는데 지금 방송 중에 여기서 전화가 한 통 왔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통화를 딱 하니까 경매 물건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매 물건. 그래서 경매 잠깐만요. 전화가 지금 온 게 맞네요. 아까 제가 전화했던 곳이네요. 첫 번째 전화했던 곳에서 두 통화가 왔는데 경매 물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저는 이제 경매를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거 딴 데 보니까 한 8억 가까이 된다던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경매가 싸고 좋죠. 이러는 거예요. 이 물건이 어제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도 자기들이 낙찰된지 모르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마감했어요. 그죠? 이 경매 컨설팅이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허위 매물들이 사실 이거는 허위 매물이지. 근데 여기도 뭐라고 써 있어요? 스탠다드 매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또 믿으면 안 돼요. 전화해보면 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원래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